노동 판례 백선 55. 위법한 근로자 공급 계약과 그 후력. 대법원 2004년 6월 25일 선고 2002-56130, 56147 판결. 임금.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회사 Y는 아일랜드 항공사 A1과의 사이에 아일랜드 항공사는 조종사들을 고용하여 피고회사 Y에게 조종사들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회사 Y는 아일랜드 항공사에게 조종사들의 급료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불가리아 항공사와 동일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X들은 아일랜드 항공사와 불가리아 항공사에 고용되어 피고회사 Y에서 일한 조종사들이다. 원고들은 피고회사 Y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피고회사 Y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 Y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회사 Y의 근무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피고회사 Y의 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A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피고회사 Y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 조종사들의 업무 중지, 정직, 해고 등의 징계권이 A의 권한인 점과 원고들에 대한 피고회사 Y의 교체 요구에 대해 직접 교체하는 주체가 A라는 점, 원고들이 A로부터 급여를 받았던 점, 그런데 두 번째 계약 주체인 불가리아 항공사 소속일 때는 피고회사 Y가 원고들에게 직접 급여를 주었는데 원심은 이를 절차상의 번잡성을 피하고 송금 비용을 감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마리아 막걸리아. 계약 기간 및 계약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피고회사 Y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회사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어서 A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판결의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이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한 근로자 공급 계약이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하였지만 원고들과 피고회사 Y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였다. 하나씩 보자. 먼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근로자 공급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면 직업안정법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공급 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 대근본 목적이 있는 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 공급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유효로 본다면 불법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법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 공급 사업자와 체결한 근로자 공급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 즉,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을 단속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처럼 위법한 근로자 공급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할 때 원고들과 피고회사 Y의 근로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면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용인이 제3자의 종속적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인 임금 지급자도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위법한 근로자 공급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피고용인과 제3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다. 즉, 위법한 근로자 공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고용주가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하여 형식적 명목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를 따져서 원고들과 피고회사 Y의 근로계약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해설 1. 쟁점.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무허가 근로자 공급 사업자와 체결한 근로자 공급 계약의 효력 유무. 둘째, 위법한 근로자 공급일 경우 근로자와 공급을 받은 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이 무허가 근로자 공급 사업 금지 조항의 강행 규정성 여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무허가 근로자 사업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법상의 제재와는 별개로 이런 위법한 근로자 공급 계약의 사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 즉, 벌칙의 적용을 단지 단속 법규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고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대상 판결은 처음으로 이 조항이 강행 법규임을 명백히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8조의 중간 착취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 및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 대상으로 정한 직업안정법의 근본 목적을 강조함으로써 무허가 근로자 공급 사업자와 체결한 근로자 공급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3. 위법한 근로자 공급을 받은 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성립 여부. 근로자 공급 계약이 강행 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당사자들 간의 법률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주 오래전인 1979년 판례부터 원고용주가 형식적 명목적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노무 수령자인 사용사업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엄격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의 노동 판례 백선 53.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도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부재, 묵시적 근로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사용사업자가 아닌 공급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공급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공급사업자로부터 급료를 수령해왔으며 사용사업자는 업무 관련 지시와 명령을 한 것 이외에 일반적인 노무지휘권에 기하여 인사권이나 징계권 등을 행사한 사정이 전혀 없고 공급사업자가 독립성을 결여하여 노무대행기관으로 평가할 정도로 존재가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4. 평가. 이 판결은 근로자 공급 사업의 원칙적인 금지 조항이 강행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나름대로 일정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한 공급 계약에서 형성된 위법한 목적의 근로관계를 사실상 인정하고 위법하게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한 자에 대해 근기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정한 점에서는 논리적 일관성 측면이나 형평상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 공급, 즉 파견이라는 다면적 근로관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1대1의 일면적인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묵시적 근로관계 논리에 입각해서 판단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 대가관계라는 근로관계의 실질적 요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형식적인 체결 당사자나 계약서상의 문헌을 주된 근거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타인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사태의 발생을 방치했다는 비판 역시 받을 수 있다. 전체 법질서의 측면에서 보아도 무허가 근로자 공급 사업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등 강행법규를 모두 위반한 반사회적 행위로서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각각의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법적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공백 상태가 되고 사실상의 근로관계만 남게 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법한 근로자 공급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라는 점은 일반 근로관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공급 사업자와 사용 사업자 양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자 공급 계약은 무효이지만 근로자들의 원고용주인 아일랜드 항공사와 불가리아 항공사가 이를 주면 되지 않겠냐고 판단하신 건 아닐까. 원고용주들인 아일랜드 항공사와 불가리아 항공사가 원고 조종사들을 계속 고용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실제 무허가 근로자 공급 사업의 파견 근로자들의 처지는 이 판결의 원고들인 조종사들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자와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을 할 사람은 필요한데 그것이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거나 비용이 적게 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이유라는 것이 불법을 만든 것이겠지요. 법이라는 것이 사안을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라면 정상적인 것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판결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